우리는 평생 직장으로서 직장 근무를 다 하고 물러날 때에 또 그리고 인생을 정리할 때에 책 하나를 남기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책 하나 남긴다는 것은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회고록이다, 대화록이다. 또 어느 분은 참회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는데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담아서 쓰기 때문에 그 책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자기의 인생 고백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이 퇴임 이후에 사실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회고록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어느 사람은 대화록이다. 자기의 입장을 대화로 풀어간 책이다 해서 아무튼 대화록이든 회고록이든 책을 썼는데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5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50년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또 국회의장으로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재임 기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후대들에게 남긴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책을 만들고 나서 세상에서는 더 축하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만들었는데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주장을 달리하면서 책을 비난할 때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김진표가 의장을 물러나면서 회고를 통해서 썼는데 당시에 윤 대통령과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진표가 공개한 회고록 중에서 김진표 의장이 윤 대통령과 작년이지요. 국가조찬 기도회 때에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나누어진 그런 얘기였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진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 그런 내용을 책에다 쓴 것이죠. 그대로 본인은 기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대통령은 당시에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자리였는데 거기서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진표의 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바로 즉각 부인하자 여당과 야당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내용은 진실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거짓을 진실로 담아서 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을 때에 이준석이 한마디 숟가락을 얹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을 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저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것을 접했는지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정까지 하네요. 대단히 무서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직격을 날린 것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모든 세상의 정치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준석은 입이 열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물론 정치판에서 3번 만에 4번째에 배지를 달아서 이제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아무 말이라도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준석은 백수일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독소를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던 그 얘기를. 아니 배지를 달았으니까 그 주제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이준석이 해야 할 일은 우선 국고보조금 6억여 원 처리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통합하고 야합하면서 이루어졌던 야당 제3지대에 6명 의원을 만들었다가 돈 받고 바로 한 명이 빠져나가면서 자격이 없었는데 6억 6천여만 원을 국고 보조비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까지도 국회가 선거를 치른 지가 4월 10일이고 2달 넘어 석 달째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아니 국고 보조금 6억여 원이 분명히 처리를 해야지요. 나라 돈이 어느 집 애들의 과자값입니까? 멀쩡하게 꼼수 부리면서 보조금 타먹고 닷새 만에 위장 결혼 파혼한 것 아니었었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돈은 반드시 이번 국회가 열리면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총선거 때에 그 돈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머니의 돈이라고 쌈짓 돈이라고 해서 이 돈 왼쪽 돈을 오른쪽으로 옮겨온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나라 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대로 써야죠. 왜 이런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을까? 마치 홍준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승민이 지적을 했듯이 적당불기라는 액자 아래서 기계가 있고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바른 길로 가겠다는 것이 적당불기라는 그 액자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에서 온갖 비리라는 비리는 다 저질렀던 홍준표 원내대표,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수억의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금고 속에 넣고 있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면서도 홍준표는 늘 청빈을 앞세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도 문제가 되니까 바로 반납할 것이다. 반납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석 달이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국가 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뒷처리를 해야 한다.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안이 있죠. 검찰의 무고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검찰이 이것을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까? 빨리 매듭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오래 전에 일어났던 무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배지를 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렸던 배신의 아이콘 이준석이가 배지를 달고 나니까 달라졌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할까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당의 이름이 뭡니까? 개혁신당입니다. 무엇을 개혁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의 간판을 개혁이라고 붙였는데 무엇을 도대체 개혁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죠.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고록이든 대화록이든 간에 왜 책을 만들고 나서야 구설수에 오릅니까? 차라리 책을 만들지나 말지. 책 만들어 놓고 칭찬의 소리보다는 구설수 비난을 더 듣게 마련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애매모호한 내용을 적었다가 문제가 되면은 이것을 수정하거나 바로 잡고 비일비재하지요. 문재인의 변방의 중심에서도 책을 내놓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김정숙에 대해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었는데, 아니 아내를 띄우기 위해서, 아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엉뚱한 짓을 문재인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해왔다. 타지마을 관광 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비행기 내고 국고를 4억 원씩이나, 기내식도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좋은 기내식이었다, 비싼 기내식이었다. 그런 얘기 진실을 떠나서 국민들은 김정숙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문재인이 책을 만들면서 오히려 불을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책에다가 아내 자랑을 그냥 직접 집에서 얼굴 보고 매일 하든가 해야지, 책에까지 기술해 가면서 아내 자랑을 하니 못난 팔불출 아니겠습니까?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이 얼마만큼 대통령으로서의 공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내 띄우기까지 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정성호가 또 한마디 거들고 있죠. 이재명의 좌장격인 정성호. 도대체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의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직접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분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늦을수록 유가족과 국민들의 고통도 커진다. 이것은 김진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조찬 기도회 때에 독대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이 좀 모자란 짓을 많이 했었던 박홍근 아닙니까? 박홍근이도 여기에 끼듭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나눴다는 문제의 대화를 김 전 의장에게서 생생히 전해 들어서 자신의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박홍근이 얘기한 것 진실 여부를 떠나서 김진표도 참 문제가 아닙니까? 미주알 고주알 남들에게 다 얘기하는 그 자체도, 그릇 자체가 간장 종지보다도 작은 그런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박홍근이가 아주
자기 기억으로 메모까지 해놓으면서 기억에 남겨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을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발적 발생이 아닌 정치 세력이 범죄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 좌파 주장에 밀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박홍근이도 김진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진실 여부는 후대의 훗날 밝혀지겠지만은 한동훈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말 같지 않은 것도 정치 공세는 당이다. 타지마할 자서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촌국이다. 김진표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는 걸 봤다. 나는 그 말을 신뢰한다.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 않은 것도 당력을 동원해서 정치 공세하는 정당이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이 대통령실과 여야 쪽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김진표는 얼마 전에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을 했을까요? 김진표가 수정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는 첫 출간한 회고록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초반본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왔었는데 두 번째 수정본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진표가 2022년 말 국회 조찬 기도회 때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 앞에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윤 대통령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 사실은 나는 믿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들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은 꾹 참았다. 그러니 수정본에서는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한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은 이거 옳은 얘기 아닙니까?
관계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이 올바른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나는 다른 관점이 음모론을 제기해온 그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가? 김진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꾹 참았다. 초판본에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뉘앙스를 준 반면에 수정본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각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전원을 들은 것으로 받고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얘기들도 전원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김진표에게 대신 전해준 것이다 라고 고쳐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진표는 이 세 번 수정 부분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이렇게 감사의 표시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여야 대표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주석도 달았다.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린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김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촉구했었고 국민의힘은 김진표의 대통령 내밀한 대화까지 왜곡할 만큼 민주당의 못된 습관을 드러냈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자 김진표는 자기의 SNS에 이렇게 다시 정정한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실에도 유감 표명을 전달했다는 말을 SNS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전후 사정을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김진표의 속마음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다시 내용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먼 훗날 사실의 진위는 밝혀지겠죠. 그러나 문재인도 그렇고 김진표도 그렇고 회고록이라가 대화록을 쓸 때에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써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낸다는 것 자체 무척 값진 일이죠. 그러나 값진 일이 앞서서 더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직책을 수행할 때에 과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가, 책을 낼 만한 그런 일을 해왔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회고록이 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